자, 이번엔 제가 일종 대형 기능 시험 처음 볼 당시에 했던 실수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어떨 땐 실패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2년 9월 유튜브 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레이싱 휠로 연습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드디어 첫 번째 시험 보러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준비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실수는 그 버스에 탑승하고 출발하기 전에 사전 점검하고 그 출발 준비하는 작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게 뭐 다 하면 다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영상만 몇 번 보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다른 그 실제 기능 시험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 시험만 열심히 연습하고 강남 시험 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반, 걱정 반으로 등록하고 이제 뭐 사전 교육 받고 기능 시험 현장으로 이제 다른 수험생들하고 우르르 이제 계단을 내려서 왔는데요. 그렇게 현장 내려와가지고 다른 수험생들하고 뭐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진행 요원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김땡땡님, 김땡땡님. 아, 그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 안 하세요. 카메라 앞에 서시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 그 안내 방송이 그 제 입장에서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귀가 좀 약간 어두운 건지 아무튼 그 잘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진행 요원들이 이게 신경이 곤두서 있더라고요. 여기서 1차 당황. 어쨌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마스크 벗으시라고요. 아까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여서 마스크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사전 교육 시간에 카메라 앞에 서시면 마스크 잠깐 내리시라고 얼굴 확인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현장 상황에서 제가 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고, 예, 뭐 아무튼 또 마스크 벗고 어쨌든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2차 당황. 뭐 어쨌든 확인 다 했으니까 자, 이제 운전석으로 가서 준비하고 계세요 해서 이게 가고 있는데 저기요, 5번 수험생분. 그 차 왼쪽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아까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으로 돌으시라고요. 왜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게 각 시험장마다 그 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 사전 교육 시간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의뢰 아는 얘기 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알려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하고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벌써 세 번 야단 맞았죠? 예, 이렇게 3차 당황. 이렇게 예상 못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야단 맞고 운전석에 앉으니까 이미 좀 되게 얼떨떨하고 그 상태에서 버스 상태를 점검하려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이 버스가요, 생각보다 점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전 연습 안 해놓으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한 마음에 잠깐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고 보는데 아, 사이드 미러로 저 앞바퀴 봐야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검지선 우리가 보고 이제 바퀴를 내가 얼만큼 돌렸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이제 얼른 창문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게 조정을 해보는데 와, 잘 안 움직여요. 이 백미러가요, 생각보다 뻑뻑하거든요. 아무튼 이 큰 차는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작은 차에 비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뭐 무겁고 뻑뻑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버스를 실무를 영접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4차 당황이죠. 그리고 사실 뭐가 잘 안 되면은요, 이 바로 진행 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수험생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이 시험을 치를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시험을 치르기에 어려운 요소, 내 능력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한이 있어요. 이걸 하다못해 뭐 진행 요원이 짜증을 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 요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거든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의 이 당황한 상태에서 그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는 거죠. 그래 결국 어떻게 했냐? 백미러 조정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 맞다. 의자 조절해야지.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본 게 있거든요. 이제 강남 면허 시험장은 이제 그 현대 차량이니까 뭐 현대 차량은 뭐 의자 조절을 어떻게 한다. 이게 뭐 영상도 찾아서 봤는데 막상 실제로 하려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뭐 밑에 뭐 레버를 당기고 막 엉덩이로 막 의자 끌어당기고 손으로 당기고 해도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기요, 이거 의자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이거 왜 이러죠? 하면 진행 요원이 와서 그거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요, 웬만하면 그냥 운전해도 어떻게 다 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냥 의자에 저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8번 만에 합격했는데 그 8번 동안 의자 조절은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는 뭐 키가 작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 페달까지 거리가 좀 먼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약간 눕듯이 그래서 이제 뭐 백미러 안 보일 때 이거 실제 자세 보여준다. 제가 원래 이제 실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미러가 안 보일 때는 볼 필요가 있을 때만 이렇게 얼른 몸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백미러 보고 다시 기대고 약간 누웠다 막 당겼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진행 요원 불러가지고 의자 맞춰주세요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정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저처럼 하실 필요 없죠. 그냥 도움 요청하세요. 그리고 뭐 저처럼 뭐 유독 작으신 분이야 좀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체형의 분들은 보통 그 이전 그 운전자 체형에 맞춘 게 보통 나하고 뭐 엄청나게 벗어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 크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부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백미러는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막 힘껏 당기니까 이제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정하는 시간은 당연히 다 기다려 줍니다. 아무튼 이날은 백미러도 못하고 의자도 못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5차 당황. 그리고 또 이제 점검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다음에 뭐 점검하지, 뭐 점검하지, 뭐 어리버리 하면서 어떻게 이제 시동은 걸어 놨습니다. 예. 근데 또 하필이면은 여기서 운도 안 따라준 게 제가 5번 수험생이었거든요. 4번 수험생. 제 바로 앞 응시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경사로 넘어가기 과제에서 실격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면은 내 바로 앞 수험생이 적어도 제일 좋은 건 굴절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시험 규정상 내 바로 앞 수험자가 굴절 시험을 통과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여도 그 다음 운전자에게 출발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 이전에 탈락했다. 탈락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차 빼버리고 그 다음 수험생한테 이제 출발 사인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아직요. 저 준비 시간 좀 더 주세요 하면은 규정상 기다려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출발 사인을 줄 수 있는 상태인데 수험생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 준비를 하는 거하고 애초에 출발 사인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수험을 기다리는 거하고 그러면서 안심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분명 이게 심리적 부담감에는 차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 왜냐면 뭐 이제 진행 요원들이야 어차피 빨리빨리 순서 진행시키고 일 마무리하고 자기 일 끝내고 싶어 하지. 누가 뭐 그렇게 수험생 각자 느긋하게 시간 주면서 뭐 점검하고 싶은 거 충분히 점검하시고 뭐 마음의 준비까지 다 하시고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민족은 빨리빨리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민족이니까 진행 요원이 이제 운전소 쪽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준비되셨나요? 해서 제가 네 준비됐습니다 하면은 이제 바로 무전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제실에 있는 그 상황실 거기 있는 감독관이 시작 버튼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채점 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기 잠깐만요 아직 점검할 게 있어요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그 말을 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네, 준비됐습니다 하고 또 얼결에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때 저는 점검이 다 안 된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좌측 깜빡이도 안 켜고 있었고요. 안전벨트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동은 걸어놓은 상태였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감독관이 출발 그 버튼 눌러버린 거죠. 5호차 뭐 출발하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송이 나오고 제가 출발을 하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뭐 5점 감점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 나오자마자 곧바로 안전벨트 미착용 5점 감점. 제가 둘 다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 10점 감점하고 시작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요. 벌써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2단 콤보로 두드려 맞은 거지 않습니까? 벌써 한 반쯤은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과제가 뭐죠? 출발하자마자 첫 과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과제잖아요. 섰다가 출발하면 되는 과제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안내방송 나오면서 5점 감점된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 방송했는지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상황판 보니까 당연히 점수가 85점이 돼 있죠. 응? 뭐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미 반쯤 나간 정신 상태가 이 나머지 남은 반의 정신에서 그 또 절반 정도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감독관한테 가서 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왜 감점이 됐냐고. 난 감점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기록을 보더니 제가 그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정차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정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실제로는 버스가 완전히 그 서기 전에 제가 다시 악셀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고 흥분된 상태가 되니까 그 조급한 마음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차분하게 차 딱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그냥 숨 한 번만 고르고 그리고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조급하게 출발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제는 뭐죠? 저는 85점 상태에서 이제 경사로 과제 아닙니까? 경사로에서 한번 섰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 자, 이미 제 정신은 반이 날아가고 또 반이 날아가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이 경사로 과제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 경사로에서 시동 2번 꺼먹고 5점 감점, 5점 감점. 결국 탈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서 굴절 과제 진입도 못하고 집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나 연습했는데 내 레이싱 휠 가지고 그렇게 연습한 굴절 과제는 진입도 못하고 경사로에서 탈락을 해버리니까 뭐 진짜 뭐 허무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자신감 잃고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면허시험 이게 뭐라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 출발 전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내가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좀 진행 요원이 좀 이렇게 짜증내고 뭐 빨리 하라고 뭐 재촉한다든지 약간 그런 심리적으로 뭔가 영향 받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바를 망설임 없이 착착착착 해서 그 안정적인 준비 상태 세팅해 놓고 안정적인 그 출발 사인 받아서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